아니 그럼 지상층에도 지수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 새는데 많은데. 그 다음에 수평부재와 만나는 수직부재, 바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균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 타설된 모습이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영상 지수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층 구조물인 경우에 다 꼼꼼하게 지수판이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식으로 끊어치는 부재에 수직 부재에도 있고 수평 부재에도 들어가죠. 네, 이거 보시고 아니 그럼 지상층에도 지수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 새는데 많은데, 뭐 이런 질문 많이 주셨는데, 지상 공간에는 어떤 방수의 비밀이 있는지 지수판은 안 들어갑니다. 모든 구조체는 변형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뭐 고층 건물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넓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면서 거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축물은 이런 거동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생 과정에서 건조 수축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변형이 동반이 되면서 당연히 균열이 따라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균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끊어친 부분, 층과 층이 만나는 조인트, 뭐 기초가 되게 넓어서 이렇게 몇 개의 판으로 나눈 그 조닝, 그 다음에 수평부재와 만나는 수직부재, 이렇게 굉장히 끊어진 부분이 건축물에는 많은데 바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균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한 번에 만들어진 이 덩어리, 그 덩어리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부분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끊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물이 셀 수 있는 위치, 여기는 콘크리트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이 셀 수 있는 위치 어디겠습니까? 외벽 층간 조인트, 욕실 다운 턱, 지붕층과 만나는 수직 벽체. 첫 번째, 외벽 층간 조인트. 이건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래층 치고 위층 치고 위층 치고 이러면서 이 층과 층이 만나는 그 층간 조인트 부분, 여기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의 방수 키를 넣어서 물이 외부에서 빗물 같은 게 이렇게 치고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욕실 다운턱. 욕실은 우리가 실내에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조처럼 이렇게 물을 가두어져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러면서 거실보다 이 욕실 바닥이 일정 깊이 이상 낮아야 문 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슬리퍼도 문에 안 닿고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욕실은 바닥이 60mm가 낮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다 마감 끝나고 나서 낮은 상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조 단계에서 이미 다운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빗금친 부분이 욕실 부분인데 주변보다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게 낮게 하기 위해서 각 파이프를 욕실이 앉혀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파이프의 상단이 거실 높이, 각 파이프의 하단이 욕실 바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각자 높이만큼 그러니까 바닥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뭐 주변에 벽체 세우고 방수하고 타일 붙이고 이렇게 이제 마감 공사 들어가면 다운된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붕층 수직 벽체, 뭐 드라이 에어리어, 탑라이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상부에 탑라이트들이 이렇게 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게 뭐 자연 채광도 해주면서 지하의 환기도 해주고, 어쨌든 바닥이 뚫려 있는 개구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넓은 지하 주차장 지붕 슬라브가 있다면 저기에 군데군데 개구부가 뚫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지하 주차장 지붕 슬라브가 먼저 타설이 되고, 저 회색 슬라브, 그 위로 한 1.5m 높이 이상의 벽체가 노란색 벽체, 이게 이제 나중에 2차로 타설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회색 슬라브와 노란색 벽체가 만나서 끊어친 부분,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요. 이게 주차장 상부에 뭐 조경토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쌓이게 될 건데, 그러면서
조경토 맨 밑에,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지붕 슬라브 바닥엔 늘 물이 이렇게 좀 찰랑찰랑 차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 끊어친 부분, 저기에 만약에 균열이 생긴다면, 움직이니까 균열이 제일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방수 도막이 찢어진다면 물이 새는 거예요. 밑으로 뚝뚝, 차 위로, 바닥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균열에 의한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붕 슬라브 타설할 때 10cm 높이의 턱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바닥 부분에 이렇게 턱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한 번에 타설된 턱이 균열도 안 갈 것이고, 물이 넘쳐서 누수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 타설된 모습이에요. 10cm 높이의 턱을 바닥 슬라브, 저거 칠 때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브에 뚫린 개구부들이 되게 많아요. 외부 파라펫도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뭐 썬큰, 요즘에 저런 썬큰 또 많잖아요. 저런 썬큰의 파라펫 쪽에서 보면 뭐 이런 식이죠. 다 조경토가 상단까지 저렇게 차 있어서 저 밑에는 우수가 쭉 다 이렇게 바닥에 찰랑찰랑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식인데, 주차장 상부 파라펫 안쪽으로 조경토가 채워져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색의 슬라브를 1차로 타설하고 그게 다 굳으면 노란색 수직 벽체가 2차로 그 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조인트가 생기는 거죠, 저기도. 그러면서 턱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면 누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주의사항은 뭐 단독주택 지을 때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노하우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사전에 뭔가 이렇게 좀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턱도 없고 출입구 위쪽에 캐노피도 없어가지고 물이 그냥 저 안으로 계속 그냥 무사 통과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좀 뭐 어설프게 막 뭐 이렇게 좀 야트막한 턱이라도 만들려고 이렇게 급조해 놓은 건데, 이거 뭐 좀 사전에 계획했으면 이렇게 좀 급조되지 않은 완벽한 구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조 단계에서 방수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방수는 방수 턱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끝.